미 대선의 경합주를 중심을 박빙 승부를 펼치고 있으며 사전투표 개표 여부가 최종 당락을 좌우할 전망입니다.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주요 경합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개표 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 대선과 함께 진행된 상하원 의원 선거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 다수당을 각각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인 출신 정치인 론 김 뉴욕주 하원의원과 앤디 김 뉴저지 연방하원의원이 선거에서 최종 당선됐습니다. 뉴저지주가 주민투표를 통해 21세 이상 성인의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했습니다. 뉴욕주와 뉴저지주의 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학교가 폐쇄되는 등 확산세가 누그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드 파크의 새 주차 미터기가 오늘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11월에도 SAT 응시생 30%가 응시장 폐쇄로 시험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내 집같이 편안한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가 뉴저지 클로스터와 뉴욕 플러싱에 새로운 지점을 오픈하였습니다. 클로스터 570 피어먼트 로드와 플러싱 141 노던 블러바드에 위치한 새 지점에서 모든 금융 업무와 혼무 기지 상담도 함께 해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11월 4일 KBTV 뉴스 9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 대선을 치른 지 하루가 지났지만 여전히 경합주를 중심으로 박빙 승부가 지속되고 있으며 승패 윤곽은 안개 속에 갇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전투표 개표 여부가 이번 대선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CNN의 보도에 따르면 대선 개표 결과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경합주 미시건에서 승리하면서 오늘 저녁 현재까지 선거인단 253명을 확보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까지 213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과반은 270명으로 바이든 후보가 17명만 더 확보하면 승리가 확실시 될 전망입니다. 바이든 후보는 현재 11명의 선거인단이 걸린 애리조나와 6명인 네바다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이변이 없는 한 17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핵심 경합주로 꼽히는 20명의 선거인단이 걸린 펜실베니아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치열한 승부를 벌이고 있어 주목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전투표입니다. 펜실베니아는 선거 4월 후인 6일까지 도착한 우편투표까지 인정하고 있는 데다 아직까지 미개표한 용지도 100만 표가 넘기 때문에 승자를 예견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캠프 측이 주요 경합주의 재검표 및 개표 중단 소송을 제기하면서 최종 승리 확정까지 시간이 지연될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오늘 저녁 기준 현재까지 바이든 후보는 네바다에서 86% 개표 기준 불과 0.6%포인트 앞서고 있으며 애리조나에서는 86% 개표 기준 2.4%포인트 선점하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에서는 84% 개표 기준 52%를 기록한 트럼프 대통령이 46.7%의 득표율을 기록한 바이든을 앞서고 있지만 격차가 점차 줄이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경합주에서 개표 중단 소송을 제기하면서 당선인 확정이 늦어지는 등의 혼란이 우려됩니다.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Donald J. 경합주를 중심으로 초박빙 승부를 펼치고 있는 두 후보는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오늘 새벽 서로 승리를 장담하는 내용으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모든 개표는 중대한 사기라며 우리는 연방 대법원으로 갈 것이고 모든 투표가 중단되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This is a fraud. 핵심 경합주인 펜실베니아주와 미시건주, 위스콘신주 등을 상대로 연방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을 예고했으며 현재 바이든이 승리한 미시건주에는 개표 중단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트럼프 캠프는 성명을 내고 의미 있는 접근이 허용될 때까지 미시건주 개표를 중단해달라며
의미 있는 접근을 하지 못하는 동안 개봉되고 개표된 투표용지들에 대한 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적절히 기재가 되고 시간 내에 제출된 투표용지 개표를 중단하도록 각 주에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사례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도 이 사건이 하급심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곧바로 연방대법원으로 직행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문가들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전 에이미 코니 베렛 연방대법관을 지명해 6대3의 보수 우위로 연방대법원을 재편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를 연방대법원에 가져갈 경우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하도록 구도를 짜두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은 지난 2000년 대선 당시 개표 결과가 연방대법원으로 가는 악몽을 겪은 바 있으며 이로 인해 승자 발표에만 36일이 소요됐습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소송 불사로 당선인 확정이 늦어지는 등 혼란의 사태가 빚어질 것이 우려됩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소송 전 시사에 조 바이든 대선 캠프 측은 소송 전에 맞설 법률팀이 대기 중이라고 맞서며 적법하게 행사된 모든 표가 집계될 때까지 개표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대선과 함께 진행된 연방 상하 하원 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을,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유지하게 될 전망입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선거를 통해 미 상원은 100석 가운데 35석, 하원은 435석 전체가 새롭게 재편되게 됩니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 53석, 민주당 47석으로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이번 선거에서 21석을 차지하게 되면 다수당 유지가 그대로 가능해지지만 민주당이 공화당에서 4석 이상을 내어줄 시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하게 됩니다. 뉴욕타임스와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민주당이 존 맥케인 상원의원의 애리조나주 지역구를 비롯해 공화당 지역구 2곳을 뺐고 공화당은 민주당 지역구 1곳에서 승리하면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12석과 17석을 가져간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미시간주와 노스캐롤라이나주, 메인주, 알래스카주, 조지아주 등 6곳에서 승패가 가려지지 않아 이곳을 제외한 의석수를 계산하면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47석으로 동률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12월 조니 아이잭슨 의원의 은퇴로 공석이 된 내년 1월 치러지는 조지아주 특별선거를 제외하면 현재까지 공화당이 앞선 상황으로 다수당 유지가 유력합니다. 일각의 여론조사 결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리드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상원 선거에도 블루 웨이브가 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지만 공화당 도전자들의 우세로 상원은 공화당이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인 미치 매코넬 의원은 7선 연임에 성공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 법사위원장도 제이미 해리스 민주당 후보를 앞지르며 당선됐습니다. 하원의 경우 218석 이상을 획득해야 다수당이 되지만 현재 민주당이 190석, 공화당이 181석을 획득했고 아직 64석이 승패가 가려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민주당이 하원 다수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지만 최소 6명이 공화당의 의석수를 뺏길 가능성도 있다고 예견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한인 출신 정치인 런 김 뉴욕주 하원 의원과 앤디 김 뉴저지 연방 하원 의원의 당선이 확정돼 재임에 성공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AP통신은 오늘 오전 75% 개표가 완료된 뉴저지주 제3선거구에서 앤디 김 의원이 55%의 득표율을 기록해 43.9%를 획득한 공화당의 데이비드 릭터 후보를 이기고 최종 승리를 확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의원은 당선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아직도 개표가 진행 중이지만 자신에 대한 지지와 신뢰를 표현해 주신 부분에 대해 더 없는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뉴욕주 하원 40선거구 5선 연임에 도전하는 롱김 뉴욕주 하원 의원도 득표율 83.3%를 기록하며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롱김 의원은 16.7%의 득표율을 획득한 중국계 스티븐 리 후보를 여유 있게 따돌리며 압도적 표차로 승리했고 이로써 40선거구가 오랜 민주당 텃받침을 증명했습니다. 이번에 역사 같은 번호로 아주 멋지게 이겼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도 너무 많은 분들이 선거에 나와가지고 저를 도와주고 저를 찍어준 분들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 많은 우리 한인 커뮤니티만 아니고 우리 어른들, 노인들들, 스몰 비즈니스들 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럴 때 우리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 커뮤니티, 우리의 옆에 같이 사는 불쌍한 사람들 다 같이 열심히 도와주고 빨리 뉴욕을 더 좋게 더 잘 살 수 있는 스테이트를 만들려고 저는 꼭 하루도 안 빼놓고 열심히 지금 일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저를 도와준 거 고맙고 언제나 우리 오피스에서 무슨 문제든지 무슨 이슈가 있으면 꼭 연락해 주세요. 롱김 의원은 1986년 7살 때 미국으로 이민 온 한인 1.5세로 마크 웨프린 뉴욕시의원의 보좌관을 거쳐 지난 2012년 정치계에 입문해 현재까지 5선 재임에 성공했습니다. 롱김 뉴욕주 하원의원은 올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 동안 코로나 검사를 확대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한인 사회를 돕는 데 앞장서 왔으며 혐오 범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에도 힘써왔습니다. 또한 뉴저지주의 한 지역 언론은 앤디 김 뉴저지주 연방하원의원이 지난 2018년 중간선거에서처럼 보건 서비스를 강조했고 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을 맞은 현 시점에서 김 의원이 가장 잘한 업적 중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주가 주민투표를 통해 21세 이상 성인의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했습니다. 미국 대선과 함께 실시된 뉴저지주 주민투표에서 압도적 표차로 21세 성인의 대마초 합법화가 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뉴저지주는 미국 내 12번째로 대마초로 합법한 주가 됐습니다. 앞서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2017년 선거 당시 대마초 합법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건 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회에서 합법화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이번 주민투표가 실시된 것입니다. 이번 뉴저지주의 대마초 합법화로 인해 미국 내에서 가장 인구가 밀집한 뉴욕과 펜실베이니아를 인접한 뉴저지주는 대마초 최대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니콜러스 코타리 뉴저지주 상원의원은 뉴욕주나 인근 타주의 주민들이 뉴저지에 와서 대마초를 즐기는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대마초 사용 합법화 판결로 뉴저지주 정부는 1년에 최소 1억 2,600만 달러 세수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도 세수 확보를 위해 대마초로 합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주 퀸즈 베이사이드에 위치한 한 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학교가 폐쇄 조치됐는데요. 뉴저지주에서도 레오니아에 위치한 한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등 확산세가 누그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시에서는 코로나19 감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3일 뉴욕시에서는 798건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4건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이는 지난주 동안 하루 평균 841건이 발생하여 2주 전 평균보다 50% 증가한 것입니다. 뉴욕타임즈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오늘 아침 기준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이래 뉴욕시에서 최초 27만 317건의 사례와 24만 21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주에서는 코로나19 집중 발생 지역의 감염률이 감소했습니다. 3일 뉴욕 주정부는 코로나19 집중 발생 지역의 감염률이 2.63%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집중 발생 지역의 하루 환자는 378명, 그 외 지역은 194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저지주는 3일 코로나19 1일 신규 확진자가 17일 연속으로 1000명을 넘었습니다. 감염자 확산이 계속되면서 사망자도 늘어나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3일 뉴저지 주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날 기준 1일 신규 확진자는 1872명으로 17일 연속으로 1000명 이상을 기록했으며 사망자는 18명이 추가됐습니다. 또 주정부에 따르면 뉴저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코로나19 환자는 1133명으로 지난 6월 24일 이후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뉴욕시 교육국에 따르면 퀸즈 베이사이드에 위치한 PS213 초등학교에서 지난달 21일 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검사 결과
학생 1명을 포함한 학교 관계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13일까지 학교 건물이 폐쇄 조치됐습니다. 퀸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옐로우 조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전문가들이 와서 테스팅을 하고 그러는데 아마 그 학교에서도 그 과정에서 그 감염자가 발견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계약을 하기 전에부터 정해진 것 같이 우선 감염자가 발생했을 때는 하루를 닫고 추이를 지켜보고 그다음에 48시간 안에 또 다른 학생이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보고 그래서 만약에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거나 그러면 계속 학교를 여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새 학교 안에서 테스트를 받을 수 있는 거를 설문지로 많이 나눠줬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걸 안 하신 분이 있으면은 학교에서 그냥 학생 검사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해보는 거가. 또 뉴저지 버겐 카운티 레오니아 초등학교에서도 지난 월요일 2명 이하의 학교 관계자가 확진 판정을 받아 2주 동안 잠정적으로 문을 닫고 있습니다. 감염자가 만약에 발생할 경우 스테이트 헬스 디파트먼트에 일단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조례에 따라서 최소한 2사람 이상의 발병이 되었을 때 학교를 닫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학교가 14일 동안 문을 닫게 되고요. 지금 만약에 한 사람이 발견되었을 경우는 그 사람에게 14일 동안 자기 자가 격리도 시키고 그 다음에 의사의 진단서와 또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 테스트를 가져와야 다시 학교.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전국적으로 코로나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코로나 사태 초창기에 우리의 대처를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최명진입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스 파크의 새 주차 미터기가 오늘부터 정상 운영됐습니다. 최명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저지주 한인 밀집 지역인 팰리세이드 파크의 새 주차 미터기 시범 운용 기간이 끝나고 오늘부터 정상 운영됩니다. 이에 따라 시범 운용 기간 동안 무료였던 것이 오늘부터 유료로 전환됩니다. 주차 미터 운용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며 주차 요금은 25센트에 30분으로 예전과 동일합니다. 또한 차 앞에 영수증을 꽂아놔야 했던 불편함이 사라지고 자동 시스템으로 연결됐다는 점에서 보다 편리해졌습니다. 한편 펠팍타운 정부는 당초 8월 한 달간 새거리 주차 미터기 설치를 완료하고 지난 9월 1일을 기해 정식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타운 정부는 새거리 주차 정식 운영을 공고하지 않아 이미 설치가 완료된 주차 미터기들은 모두 정상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식 운영이 개시된 것을 모르는 주민들이나 방문객들은 주차 요금을 지불하고 있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펠팍의 거리 주차는 과거부터 논란이 많았습니다. 2016년 디지털 방식 주차 미터기 도입 당시 운영 방식을 놓고도 수많은 논란이 야기됐고 이는 고스란히 지역 상권 및 주민과 방문객들의 불편함으로 이어진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최명지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8월에 이어 11월에도 SAT 시험 응시생 30% 이상이 응시장 폐쇄로 시험을 못 보게 되는 사례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른바 SAT 응시 대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1학년도에서 2022학년도 가을학기 신입생 선발을 위한 대입 지원서 접수가 한창인 가운데 3일 SAT를 주관하는 컬리지 보도에 따르면 오는 7일에 실시되는 SAT 응시 신청자 31만 2천여 명 가운데 3분의 1에 달하는 9만 6천여 명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응시장 폐쇄 또는 수용 인원 부족으로 8월에 이어 11월에도 시험을 치를 수 없게 됐습니다. 지난 8월에는 응시 신청자 40만 2천 명 중 17만 8,600명이, 9월에는 36만 명 중 절반가량인 18만 3천 명이, 10월 시험도 15만 4천 명의 응시자가 시험을 치르지 못했습니다. 11월에 예정됐던 응시장 가운데 뉴욕주의 경우 118곳이 폐쇄됐고 뉴저지주는 44곳이 폐쇄됐습니다. 컬리지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당초 운영이 결정된 시험장 가운데 약 70%만 문을 열 수 있는 상황이며 나머지 30%는 잠정적으로 시험장을 폐쇄한 상태입니다. 또 15%의 문을 여는 시험장 중에서도 코로나19 방역 규정으로 인해 응시 인원을 줄였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지 못하게 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컬리지 보드 측에선 각 시험장에 요청해 가능한 한 빨리 컬리지 보드에 알려줄 것을 당부했어도 시험 이틀 전이나 심한 경우는 전날 폐쇄 통보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대학들이 올해 입시에서 SAT 성적 제출을 옵션으로 바꿨다 해도 지원자들의 심정은 하나라도 더 나은 게 있다면 제출하고 싶은 게 당연합니다. 특히 장학금 지원자인 경우는 SAT, ACT 성적 제출이 아직까진 필수이기에 대부분의 탑 지원자들은 SAT, ACT 시험이 필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대부분의 대학교들이 시험 점수를 필수 사항이 아닌 선택 사항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12학년 학생들은 시험 점수 확보를 위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할애하기보다는 시험 점수를 과감하게 배제를 하고 앞으로 남은 2달 동안 원서 작성에 최대한 공을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12학년인데 GPA가 좋지 않고 SAT나 ACT 점수도 확보를 못한 학생들은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시험장을 찾을 수도 없고 그로 인해 점수 확보를 장담하지 못한다면 원서에서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원서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보통 같으면 지금 11학년 학생들 역시 시험을 치르고 점수를 받아볼 시기이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내신 관리를 잘하고 내년에 시험장들이 오픈을 할 것을 대비해 시험 준비를 꾸준히 해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주최 측인 컬리지 보드에서 이를 미리 파악하고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할 때입니다. 한편 폐쇄된 응시장 위치 등 자세한 정보는 SAT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최명진입니다. 주미 한국 대사관이 코트라 워싱턴 무역관과 공동으로 한인 청년들의 미국 취업 지원을 위해 이민법과 노동법 세미나를 오는 12일 오후 5시에서 7시까지 온라인으로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미국 취업 비자 제도 핵심 내용 및 미국 취업 시 꼭 알아야 할 미 노동법 핵심 내용, 미국 내 취업을 위한 멘토링 등의 시간으로 이뤄집니다. 등록 및 참가 신청은 주미 한국 대사관에 문의하면 됩니다. 뉴욕 한인봉사센터 KCS 공공보건부가 11월 한 달 동안 한인들을 위한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을 전개합니다. KCS는 코로나19 자가진단 테스트 안내 및 검사 행사를 뉴욕 휴가든 성신교회에서 오는 6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 7일에는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까지 진행합니다. 11일 오전 11시 퀸즈 엘리폰트 팍에서는 세계 당뇨의 날 기념 걷기 행사가, 1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커뮤니티 센터 2층에서 무료 유방암 검진 행사가 열립니다. 각 행사 예약 및 프로그램 안내는 718-791-2197로 문의하면 됩니다. 뉴욕주 렌트 지원 신청 세입자 9만 4천 명 중 5만 7천 명이 거부 통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7월 16일부터 8월 6일까지 접수를 받았지만 실제로 신청을 했다가 거부를 당한 세입자들 상당수가 신청 기간이 너무 짧아 제대로 제출 서류를 준비하기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예술 비영리 단체 이노비 후원 베네핏 나이트 행사가 5일 오후 8시에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이 행사는 1부는 이노비언 나이트와 2부는 베네핏 콘서트로 구성됩니다. 이노비 측은 지난 10년간 매년 2차례씩 200여 명의 이노비언을 초청 진행해온 베네핏 나이트 행사가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처음으로 비대면으로 치러진다며 한인들의 많은 관심과 후원을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의 수익금 전액은 소외된 이들을 위한 이노비 프로그램 운영 비용을 위해 사용되며 공연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이노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미 대선과 함께 치러진 연방 상하원 의원 선거에서 한인 후보 2명이 뉴욕과 뉴저지에서 선출됐습니다. 앞으로 미국 주류 사회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더 많은 한인 정치인들이 배출돼 이민 사회 위상에도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